괜찮네. 할인하니까. 비쌀 때는 별로였는데 6만 원으로 다시 내려오니까 박수 받을 만하죠. 역시 차 살 땐 뭐가 중요하다?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오늘 또 포드 브롱코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왜 갑자기 오늘 또 포드 브롱코를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들 차를 둘러볼 때는 뭐 디자인 아니면 옵션, 브랜드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가격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딱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아무리 차가 좋아도 비싸면은 야, 이거 이 돈 주고 왜 사냐,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아무리 차가 조금 아쉽다고 해도 가격이 괜찮다면은 야, 이거 차 괜찮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 브롱코를 가지고 왔느냐?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약간 모든 제조사가, 모든 브랜드가 힘들어. 차가 안 팔려. 그러니까 우리 할인을 하지 말고 조금 더 뭔가 공격적으로 하자. 인기가 많은 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덮어놓고 연식 바뀌고 가격 인상하고 막 미친 짓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싹 없어졌어요. 연식 바뀌어도 가격을 인하하거나 옵션을 좀 더 넣어줘가지고 상품성 좋게 한다든지, 이런 수입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더 미친 듯이 할인을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 포드 브롱코 미쳤습니다. 할인이 어마무시한데요. 처음에 이 포드 브롱코가 출시했을 때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왜? 가격이 괜찮았으니까. 처음 출시했을 때 가격이 한 6,9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디자인만 놓고 봐요. 어때요? 야, 뭔가 이 와일드한 요 느낌, 상남자들만 탈 것 같은 이런 박시한 느낌, 이런 디자인들 때문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야, 이 포드 브롱코 멋있다, G바겐 살라 그러면 2억 줘야 되고 디펜더 살려고 해도 1억을 넘게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남자의 이 박시한 디자인을 6천만 원이 살 수 있어? 이러니까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 포드 브롱코 살려고 막 아우성이었죠. 그러니까 잘 나가니까 갑자기 막 피가 붓기 시작해. 6,900인데 한 500만 원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만, 영업사원분들 중에 일부예요. 뭐 다른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 영업사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차를 계약해 놓은 그 계약자들이 야, 나 포드 브롱코 안 살 거야. 하지만 너 이거 내 거 가져갈래? 프리미엄 피 500만 원만 주면 내가 이 포드 브롱코 넘길게. 요런 게 굉장히 많았죠. 근데 초창기에는 실제로 이 프리미엄 피를 주고도 샀어요. 물량도 많이 없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야, 그래도 한 500만 원 줘도 한 7천 초반이니까 뭐 괜찮지 해서 실제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됐죠. 근데 이게 너무 잘 나가니까 포드가 미친 게 6,900이었는데 가격을 한 1,000 얼마를 올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구성에 물론 좀 달라진 게 있긴 있어요. 조금 달라졌는데 가격이 6,900에서 8,160만 원으로 올리면 이게 뭐 한두 푼 올린 거냐고요. 그거 돈 1,000만 원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당연히 안 팔리죠. 누가 이 갑자기 바뀐 것도 거의 없는데 6,900에 파는 거를 1,000만 원이나 더 주고 누가 삽니까? 그러면서 야금야금 가격을 내리다가 요즘 포드 코리아가 어때요? 철수하죠. 근데 포드는 건재합니다. 수입사 좀 규모 큰 곳에서 2개 합작 법인을 내가지고 이제 포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재고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AA 센터도 인수해가지고 운영하고 하니까 포드를 하려고 하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포드 코리아가 워낙 일을 못하니까 수입사에서 발벗고 나선 거죠. 근데 왜 오늘 포드 브롱코 갖고 왔냐? 말이 좀 많이 길었어요. 할인이 미쳤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브롱코에게 반했던 이유는 바로 가격이거든요. 아까 8,160만 원이라 그러면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죠? 1,400만 원 할인합니다. 1,400만 원 할인이에요. 6,700이면 삽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시했을 때 6,900대였잖아요. 진짜 처음 나왔을 때보다 가격이 더 빠진 거예요. 이러면은 살만하죠. 1,400만 원 할인하는 6,700만 원 언저리에 살 수 있는 포드 브롱코를 같이 한 번 더 보여드릴까 하는 거죠. 얼마나 달라졌을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복습하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죠. 아마 올 연말에 한 12월 정도에 엔진이 바뀝니다. 원래 엔진이 뭐예요? 2.7의 6기통 엔진이거든요. 근데 올 연말쯤에 4기통의 2.3 에코부스트 있죠. 그 엔진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재고떨이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금액대에 이 구성이면 살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드는 거죠. 왜냐, 이런 와이드한 차를 사는데 6기통 정도는 타야지 4기통 좋긴 하죠. 에코부스트 2.3 그거 머스탱이나 익스플로러에 들어가는 엔진 뭐 정평이 나 있잖아요. 워낙 좋은 엔진이긴 하죠. 하지만 남자라면, 뭔가 이런 감성적인 차를 타는 사람이라면 2.7의 6기통 정도는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아마 연말에 출시하는 이 포드 브롱코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좀 빠질 거라고 해요. 물론 가격도 내려갈 예정이에요. 아마 7,000 초반 정도 가격에 나올 예정이라 하거든요.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옵션은 조금 빠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까 제가 엔진 열다 손 뒤일 뻔했는데
쇠꼬챙인데 아 뜨거. 이거 이거 뜨거워요. 만지면은 엔진 안에 있다 보니까 열을 다 받게 되죠. 그럼 뜨거워서 이거 못 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무 같은 거 이 열 전달이 안 되는 재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이거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는데 없습니다. 자, 근데 엔진은 보면 어때요? 휑하죠. 이런 뭐 마감, 뭐 고급스러움, 이 어차피 이런 차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이런 차는 다른 부분을 신경을 써요. 뭐냐? 내가 이 차 어떻게 타? 오프로드나 캠핑 같은 거 갈 때 많이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냥 액세서리 다는 것들 있죠. 뭐 서치라이트 아니면 뭐 액션캠 이런 것들을 장착하는 걸로 많이 이제 다는 거죠. 뭐 디자인은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 뭐 이런 동그란 헤드램프에 요 포드 브론코 같은 요런 레터링, 요런 감성적인 부분들 때문에 나는 오프로드나 아니면은 뭐 이런 좀 와이드한 차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이런 존재감 때문에 이 포드 브론코를 많이 산 거예요. G바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G바겐도 지금 신형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 성향이 굉장히 강한 차다 보니까 굳이 이제 그 차를 타고 오프로드를 가지는 않죠. 하지만 어때요? 약간 패션카처럼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탄 차 아니에요. 이 브론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디자인만 이뻐가지고 사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뻐요. 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런 오프로드 차들은 휠과 타이어를 하나로 해가지고 인치를 같이 계산을 하는데 이거 튜닝들 진짜 많이 하죠. 인치업도 하고 요 서스도 올려가지고 막 도감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런 것들 하는데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많이 안 하죠. 하지만 이 차 자체가 오프로드 좋아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사요. 캠핑 가는 분들도 많이 사다 보니까 이런 튜닝이 정말 많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아우토뱅크스,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왜 이 트림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저렴한 거라든지 아니면 진짜 오프로드 특화되어 있는 거 가져오든지 뭐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차피 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요거로 관심 있지, 관심 없는 분들은 이게 요거 들어오든지 저거 들어오든지 신경 안 씁니다. 아마 이 2.4 에코부스트 엔진이 바뀔 때쯤이면 다른 트림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좀 바꿔서. 자,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좋아요. 트렁크 열면은 어때요? 옆으로 열리고 거의 90도 각도로 열리는 정도로 쫙 열리거든요. 근데 이게 일상적인 생활에선 불편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차를 주차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거 트렁크 열면 어때요? 이 앞에까지 다 나와. 그럼 뒤에 만약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 이 트렁크 못 엽니다. 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한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이 루프가 다 열려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이런 차에 관심 없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매력이냐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되게 감성적인 차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는요, 뭔가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겁니다. 내 가슴이 울려서 내 가슴이 느끼는 대로 해서 사는 게 바로 이 포드 브론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열린 상태에서 이거 닫히면 안 돼요. 이게 안 닫혀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먼저 열고 트렁크를 닫아야 됩니다. 스페어 타이어. 이거 G바겐 때도 이게 많이 나왔는데 G바겐도 이런 스페어 타이어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G바겐 전기차로 가면은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지고 그냥 충전 킷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요 스페어 타이어가 G바겐이 후진하다가 많이 막아. 커버를 많이 깨먹거든요. 근데 이 브론코는 후방 카메라가 요 위쪽에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의 앞쪽으로 있어가지고 스페어 타이어를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거죠. 요 견인고리, 이 브론코는 어떤 거예요? 견인력도 중요하죠. 막 2톤이 넘는 것도 막 닦을 수 있다, 막 이런 것들로 홍보를 하는데, 요 이제 캠핑카를 연결하면 요 잭 있죠. 요 연결하는 거. 근데 요게 보통 캠핑카들의 규격이 대부분 그 유럽형 그 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형으로 돼가지고 그냥 바로 유럽 걸 쓰는데, 요거는 이제 북미 거, 미국 거, 북미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유럽 거는 못 쓰고 유럽 거 하려 그러면 중간에 그 잭을 하나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요것도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써가지고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네, 참 이게 포드 브론코는 재미난 게 지금 이거 사이드 스텝 순정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기 피스가 다 빠져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마감을, 그래도 8천만 원 넘는 차인데 이런 게 말이 되냐 할 수 있지만 여기다 막 액세서리 같은 것도 뭐 장착할 수 있고 이 사이드 스텝도 빼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차는 완성된 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 내가 원하는 걸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8천만 원짜리 차에 사이드 미러 수동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한 90년대에 나오는 옵션 빠진 차들이 막 이런 수동이거든요. 얘가 원래 기본이에요. 이런 거 왜 그럴까요? 이거 사이드 미러도 만약에 전동으로 하려 그러면 이 배선 같은 거 막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오프로드 차들은 이 밑에 이런 배선 같은 걸 많이 안 집어넣어요. 이거 지프도 비슷한데 이런 차들만 옵션을 많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전동 시트도 사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전동 시트도 안 넣어놔. 이런 거 뭐냐면 도화했을 때 물이 만약에 잠기면 밑에 배선 같은 거 많으면 합선이 일어나가지고 고장나잖아요. 그러니까 옵션 같은 거 많이 안 집어넣는 거야. 이 포드 브론코도 근데 적당히 타협을 했어요.
편하게 탈 수 있는 옵션들, 뭐 전동 시트,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넣어주고, 하지만 이런 요소들, 이런 거 사이드 미러가 보통 이렇게 문 쪽에 달려 있거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 보니 쪽 위로 올리고, 요거 이제 전동이 아닌 이런 부분들도 바꾼 게 그나마 이런 좀 배선 같은 것도 빼놓고요. 보통 이제 문 쪽에 도어에 뭐 있어요? 문 열고 닫는 거 그 키 있잖아요. 근데 얘 지금 없어. 왜 없을까? 중간에 달려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문이 탈거가 됩니다. 이 문이 탈거가 되니까 이 사이드 미러도 이 문 쪽에 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갑자기 문을 왜 탈거해? 이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문 빼는 거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여기 볼트 몇 개 이렇게 빼고 요거 잭 빼면은 그냥 문이 뚝 빠지거든요. 근데 이거 왜 빼냐? 오프로드 갔을 때 개방감 주려고. 이거 루프도 이거 보면요, 요 루프렉 빼면은 요거 다 탑이 다 탈거되거든요. 그러면은 오픈카 못지 않습니다. 요런 감성 느끼려고 다 탈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문 여는 스위치가 중간에 있어요. 중간. 요런 요소들을 보면 이 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비자분들 봤을 때 8천만 원 주고 대가리에 총 맞았냐, 이 차 왜 사냐, 이럴 수 있는데, 여기에 총을 맞아야지만 여기로 사는 겁니다. 계산적으로 사면 절대 살 수 없는 차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차 내릴 때 사이드 미러 접고 내리잖아요. 근데 얘는 사이드 미러 접고 내리면 문이 안 열려요. 자동으로 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 도로 사정과는 많이 안 맞죠. 근데 감성으로 타는 차예요. 자, 실내로 보면, 야, 근데 참 진짜 좀 재미나기는 해요. 막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차들은 이런 실내 레이아웃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굉장히 독특한 실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직각으로 끌어지는 이런 느낌인데, 처음 그래서 이 브론코를 타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차 되게 독특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투박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이드 미러 그냥 뭐 보면은 네모내가지고 그냥 이게 투박하고, 또 근데 사이드 미러 커요. 근데 재미난 게 잘 안 보여. 미국 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냥 좀 사각지대가 있어도 사실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 사각지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 대부분 다 여기다 보조 미러를 달아놓습니다. 놀라웠던 건요, 파워윈도 있잖아요. 열리고 내리는 거. 이거 보통 내리는 거조차도 자동 안 된 차들 많거든요. 미국 차들. 특히나 이런 오프로드 차들. 근데 얘는 올리고 내리는 거, 전자석, 운전석, 조수석 다 자동입니다. 이런 거는 좀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 한글화. 이거 한글화 보통 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다 들어가요. 무선으로 됩니다, 이거. 이런 것도, 이런 거. 액션캠 앞에다 달아가지고 선 연결해서 앞에 녹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기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도 이거 꽤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뭐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별로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오디오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브론코 자체가 생긴 거는 뭔가 오프로드를 가야 될 것 같이 생겼지만 생각보다 온로드 주행도 편해요. 그러니까 이 지프 랭글러랑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사야 되냐 하는데, 온로드에서는 사실 브론코도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프는 랭글러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루비콘은 오프로드, 그 다음에 오버랜드는 온로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 사실 이 브론코는 기본적으로 오버랜드랑 같은 그런 좀 온로드형 성향이에요. 아우토뱅크가 먹었던 것도, 이 아우토뱅크가 딱 중간 트림이거든요. 약간 중간 트림이라서 야, 이거 왜 어정쩡하게 이거 갖고 왔냐, 이렇게 욕을 먹었어요. 근데 포드 코리아에서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비싼 거 가지면 비싸다고 욕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너무 싼 거 하면 깡통이라고 욕할 거 하니까 우리는 딱 중간으로 가져왔어. 그래서 나름 가격 괜찮게 했죠. 근데 이 정신 나간 놈들이 이거 이러고서는 갑자기 가격을 뭐 한 1000만 원 올려버리니까 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지, 회사가. 생각이 없어, 생각이. 자, 근데 재미난 게 주행을 딱 하면 여러 가지가 느끼는데, 이 브레이크가 좀 보통 많이 밀려요. 근데 이 브레이크 밀린다는 게 담력의 이 깊이가 좀 세게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차들은 좀만 밟아도 이렇게 쑥쑥 바로 반응하는데, 얘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눌러도 브레이크가 반응 안 합니다. 이렇게 밟아야 돼요. 이런 것들도 오프로드나 노면이 좀 안 좋은 곳 지나갈 때 브레이크 밟자마자 다 반응을 하면 피로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차가 너무 이제 울컥울컥거리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 브레이크 담력도 좀 다르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핸들도 보면 유격이 좀 있어요. 이거는 뭐 이 차가 온로드 성향이 강한 차라고 해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오프로드를 좀 감안을 하고 만든 차다 보니까 이 핸들 스티어링 휠의 감도도 약간 둔한 편이긴 해요. 근데 이건 설명했죠. 오프로드 갔을 때 만약에 노면이 안 좋은 곳 지나는데 너무 핸들이 확확 돌아가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조금 유격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주행을 하면 되게 오묘해요. 그렇다고 온로드 주행했을 때 오프로드 주행차들은 약간 이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다르거든요, 온로드 차들은. 근데 얘는 온로드에서의 이 승차감은 나름 편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뭐 요소들, 브레이크랑 악셀 담력, 스티어링 휠, 요거는 또 오프로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독특한 느낌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이 브론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2열 공간도 막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어때요? 솔직히 좁진 않은데 어. 이 리클라인 시트가 완전 똑바로 누워있어. 쉽지 않아. 생각보다 승차감도 그렇고 뭐 주행감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나름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단 이게 좋게 얘기하면은 다 무난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색깔이 있지는 않아요. 진짜 감성적으로 타는 차예요. 이 차는 뭔가 약간 진짜 패션카의 느낌으로 사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프로드 가지고 무난한 차긴 하거든요. 뭐 4륜 다 들어가죠. 뭐 험로 주행도 다 가능하죠. 이러지만 이 차의 포커스와 색깔은 단순히 뭔가 개성 있는 패션카의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이런 모드 바꾸는 것도 되게 예뻐요. 잘 만들기는 했어요. 전방 카메라를 또 보면 타이어의 위치, 핸들 지금 조향을 어디로 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 생각보다 편의 기능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차선 맞추는 것도 쉽게 합니다. 서라운드도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SUV를 타는데 뭔가 개성 있는 SUV를 찾는다. 프로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는 거죠. 이런 편의 기능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열선 시트도, 열선 핸들도 들어갑니다.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요. 통풍 시트는 우리가 좀 원하기는 하지만 기대할 걸 기대해야죠. 그 다음에 요 왼쪽에 보면 서치라이트처럼 그 캠핑등이 있어요. 이게 사이드 미러 밑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버튼 2개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차의 성향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건 여기 있고, 이게 참 보면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조잡스럽기도 해요. 받아들이는 분들 따라서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요소도 있잖아요. 이거 뭐 같아요? 이 앞에 그 헤드램프 있는 그 DRL 그 디자인이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통일감 있게 참 잘해놨는데, 아쉽게 따지고 들면 이거 화질 이거 봐봐요. 불이죠. 그러니까 요즘 너무 화질 좋은 차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넣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이게 딱 이 전방 주위는 화질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주위를 벗어나는 전방이나 이런 데는 화질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비도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얘가 공신 연비가 한 8 정도 나오는데 실연비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막 생긴 거는 막 무락무락하게 생기고 막 리터당 한 3-4km 갈 것 같긴 한데 6-7 정도는 무난하게 나오고요.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 기능이 생각보다 참 재미나요. 이게 편의 기능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도 있을 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도 약간 투박한 오프로드의 그런 감성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차죠. 가죽의 질감도 뭐 손이 닿는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8천만 원이란 건 비싸지만 6천만 원대라고 그러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랜만에 포드 브롱코를 또 타봤네요. 이 브롱코 이제 몇 대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올 연말이면은 2.4 에코부스트 들어간 차로 다른 트림으로 들어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8,000이면 비싸지만 6,700이면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컬러가 좀 다양한 컬러가 있었어요. 브롱코가 되게 다양한 컬러가 있었는데 몇 개 안 남아서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한 40대밖에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6,000원 중반이면 사실 개성도 있고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고정 댓글에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요. 많이 연락하셔가지고 이 포드 브롱코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할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알파 브라보 신상 초경량 에어건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200g대밖에 안되는 초경량 가벼운 무게인데도 초강력 파워를 가진 에어건인데요. 투인원 에어건이라 청소기로도 활용 가능해서 간단한 청소나 자동차 먼지 제거도 엄청 좋아요. 지금 구매하면 다양한 노즐 전부 포함한 13가지 구성품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캠핑 가서 매트에 바람 넣거나 불 지피는 것도 싹 가능. 드라이어 노즐도 같이 들어있어서 머리 말리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초고급 드라이기에 들어가는 BLDC 모터가 달려있어서 흡입력도 에어도 엄청 세요.